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올해 어떤 하락이 있더라도 결국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트렌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주말에 큰 해프닝이 있었죠. 트럼프가 유럽에 또 50%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다가 또 한번 연기가 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해프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상승세는 살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트럼프는요, 50% 유럽에 대한 관세를 7월 8일까지 딜레이를 시켜줄게. 관대하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기습 공격이 됐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보통 주말에는 다 쉬어야 되잖아요. 높은 사람들도. 근데 금요일 저녁쯤에 이걸 기습적으로 날려버리니까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니네들 유럽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집단 행동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주말에 만나서 회의도 하고 뭔가 아무튼 대책 가져와. 안 그러면 6월 1일 날 바로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주말에 열심히 좀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그때 당시 이제 트윗의 원문인데요. 뭐 여러저러 뭐 길게 써 있긴 한데 핵심은 니네가 전화해서 내가 봐줬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내가 오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유럽 뭐 집행위원장이 뭐 잘 봐달라 해가지고 내가 7월 9일까지 관대하게 연장을 시켜줬다. 뭐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 많이 해서 좀 좋은 거 가져와. 뭐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일단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은 뭐 8월 초까지 조금 더 기한이 있긴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7월 8일까지는 이제 적당한 관세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적당한 관세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한 25% 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선물 많이 가져오면 20%, 뭐 15% 깎아주고 좀 니네 선물이 시원찮다, 뭐 중국이다 싶으면 뭐 30%뭐 이렇게 내리는 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미국이 가져오느냐, 뭐 공장을 짓게 하든지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주목할 거는 7월 8일까지는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었죠.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 만약에 뭐 협상 어딘가 한두 개 또 했다. 엄청나게 과대 홍보하지 않을까요? 트럼프 성격상 나 때문이다 뭐 하면서 2분기는 아마도 이런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뉴스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냥 쓱 지나가고 넘어가시면 안 될 뉴스가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저는 25년도의 트렌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기사였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410조 원 규모의 미국, 일본 공동 국부 펀드를 추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미국의 재무부 스콧 베센트와도 직접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뭐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에 이게 투자될 것이냐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요. 기사 내용에서는 어디에 투자한다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기술과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조사한 결과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직은 공식 제안 단계는 아니지만 최근 몇 주간 이미 정상급 회담 전후로 수차례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한두 번 얘기를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둘 다 관심은 굉장히 많은 상황. 왜냐면요. 이 나라에서 투자를 하는 게 보통 뭐 민간으로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간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늦게 돌아오는데 반해서 이건 나라가 직접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플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둘 다 구미가 당기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도 분명히 끌리거든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내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국가가 관세 협상을 하고 있죠. 일본도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아직도 팽팽하거든요. 특히나 자동차에서 일본은 우리는 요것만큼은 무관세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미국은 최소한 10%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요 생각보다 지금 많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이나 자동차는 25%가 사실 고정 관세였잖아요. 미국도 지금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스캇 베센트가 이 제안을 덥석 물면 당연히 미국이 약간
뒤처지게 되는 거죠. 약간 아쉽게 되면서. 자, 그럼 이게 언제쯤 윤곽이 나올 것이냐? 제가 2분기는 계속 기대감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그게 적용이 돼요. 자, 6월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미국, 일본이 만납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에다가 윤활유를 끼쳐 이제 바르기 위해서 이 펀드 협상, 국부 펀드 협상이 아마 손정희 회장이 이제 딜로 한번 추진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 걸 가정하고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2분기에도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더 중요한 게 아직 안 나왔죠. 뭘 살 것인가? 기사는 제가 몇 개를 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AI에게 물어보면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이제 최대한 추정을 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먼저 그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록이라는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 있잖아요. 분야별로 이렇게 너 생각에 몇 퍼센트 투자할 것 같아. 이유까지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나왔는데요.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놨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몽땅 그냥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선을 하나 그었죠. 이 위로는 AI의 직접 투자, 이 밑으로는 AI의 간접 투자 혹은 연관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AI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 산불 끄는데 이거 안 꺼지듯이 계속 살아난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AI 및 데이터 센터 무려 33에서 50%까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죠. 이거 반도체나 뭐 첨단 제조, 뭐 칩 얘기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합치면요. 적어도 60%에서 83%를 투자를 합니다. 이 3천억 달러의 거의 대부분이 AI의 직접적인 투자. 사실 이 밑에도 보시면요. 뭐 태양광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전력 투자에 해당이 되고요. 뭐 코인도 AI에 굉장히 연관이 있으며 피지컬 AI다 뭐다 하면서 거의 AI를 안 쓰면 안 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퍼센티지는 낮지만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크립토 투자자이기 때문에 코인은 얼마 정도 투자할 것 같아 보시면 한 7에서 13, 한 10% 정도를 투자는 하겠구나라고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WA가 유행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RWA의 플랫폼 기업을 산다든지 디파이나 인프라를 뭐 깐다든지 뭐 이렇게 추정을 했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10%를 투자할 텐데 일단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데 AI가 엉뚱한 답을 합니다. AI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AI도 한 두세 개를 검증을 하고요. 네이버까지 해서 한 세 번 정도 체크를 해야지 얘도 거짓말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 보시면 손정희는 아직 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것만 두 개가 있거든요. 손정희 회장, 투자의 한때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조차도 17년도 말에 무려 1,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러니까 거의 정점, 21년도 불장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걸어 다니는 좀비, 그 우리 스마트폰 업비트만 보고 다녔던 사람들 17년도에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손정희 회장도 1,500억 원이나 손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건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2NE1 캐피탈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니네 잡을 거야 하면서 테더랑 손잡고 비트코인만 사는 이 기업 여기에 손정희 회장이 무려 1.2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뭐 블록체인 AI 뭐 좋게 평가를 한다. 게다가 뭐 친크립토 정책도 있고 RWA 시장도 커질 거고 하면서 손정희가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은 하네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보면 이게 너무 세부적인 투자라서 이건 아마 추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다의 노드를 굴리거나 아니면 스테이킹을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토크나 플랫폼이나 뭐 디파이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추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세부적으로 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이더리움, 솔라나, XRP 같은 메이저 주요 이제 미국이 좋아하는 이런 코인들이나 아니면 AI에 관련된 코인들 여기는 이제 렌더나 아카시 왜냐면 그 GPU를 렌더링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가총액 높은 뭐 이런 코인들을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크립토 쪽에도 분명히 투자를 할 것이고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AI 검색해서는 뭐 오타도 많고요. 굉장히 한수도 틀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챗 GPT에게도 한번 또 하나 물어봤는데 대동서이합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AI 쪽에 엄청 투자를 할 것이고 크립토 쪽에는 10% 정도 투자를 할 것이다. 아까 그록이랑 좀 일치를 하는 분야죠. 왜냐하면 일본 자체가 정책적으로는 이미 친 크립토로 가고 있고 한국보다 훨씬 친 크립토적이고요. 아시겠지만 마운트 곡수가 14년도에 뭐 해킹 당했던 것도 일본 거래소였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거래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일본도 크립토의 진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 야, 이 엔비디아는 언제적 엔비디아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들불 번지듯이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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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요. 지금도 아직도 엔비디아에서 다른 쪽으로 AI의 뭐 다른 뭐 수혜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아직도 덜 퍼져 나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가형 AI 칩으로 다시 맞춤형 중국을 위해서 다시 니네를 위해 규제 안 받는 거 싼 거를 개발하겠다라고 5월 26일 오늘 아침이었네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하이닉스까지 다시 한번 반사이익을 보겠다. 정말 계속 살아나는 것 같고요. 수요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근데 규제를 할 텐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한두 달 전쯤에 이미 엔비디아는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 발표를 합니다. 4년간 5천억 불, 뭐 한 70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돈 공장을 지어준다 해서 트럼프가 이때 굉장히 칭찬을 하고 내 뭐 관세 정책 최고지 하면서 자화자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이 정도 투자했으면 트럼프 형, 이 정도는 봐줘야지. 내가 이렇게 투자 많이 했는데,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뭐 중국에 뭐 또 팔아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도. 그래서 뭐 AI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크립토도 정말 미국에서 대놓고, 정말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최근에 뭐 스캇 베센트가 했었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미국은 주어는 미국인데 빠졌네요. 디지털 자산에 큰 투자를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2조 달러치를 사줄 거야. 그래서 크립토 가즈아를 대놓고 외치는데 핵심 단어는요.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어딜 봐도 전략적 비축안 그 행정명령에 봐도 아니면 뉴햄프셔의 비축안에 이제 통과됐잖아요. 전략 비축안에 봐도 디지털 자산이라고 들어있다. 요거는 메이저 코인까지도 포함이 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자막을 읽어보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포함한 메이저 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만 보시면 좀 힘이 없을 수 있는데 분명히 간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통과, 이 법은 시작일 뿐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 뒤로도 어마어마한 게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밀었던 옛날 사람들은 이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크립토는 항상 사기고 불법이고 도박인데 적응이 안 된다.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이란 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이더리움 560만 원, 아마 한 350만 원 지금 가격을 뭐 내외로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6배만 올라가면 이더리움이 5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이더리움이 전략적 비축 자산에 들어갑니다. 뉴햄프셔의 법안에 보더라도 시총 5천억 이상의 코인을 나는 자격으로 전략적 비축의 자격으로 삼겠다.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60만 원만 가면 일단 이더리움은 그 자격을 충족시킵니다. 현재 시총 보니까 3,100억 달러 뭐 이쪽 저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들어갈 것이고 나중에 뭐 XRP나 뭐 솔라나나 이런 친구들까지도 이번 강세장이 끝나기 전까지 이번 사이클 내에서 전략적 비축이 되네 마네 하는 뉴스를 아마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560만 원이면 24년도에도 한 두세 번 갔던 가격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게다가 뭐 이더리움은 지금 스테이킹 ETF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뭐 호재가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뭐 투자 격언 중에
연준과 싸우지 마라. 뭐 요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적어도 당분간은 요것보다는 패드는 사실 지금 조금 뒤로 물러나 있고 관망하고 있고 자꾸 상황 봐야 된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뭐 올해 정도는 AI와 코인과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거슬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AI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코인만 하더라도 지금 뒤에서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버티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막 나라가 비축을 한다고 하고 있고 국부펀드가 뭐 400 몇 조를 투자한다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뭐 시작일 뿐이라 하고 있고 SEC 뭐 의장을 갈아치워서 신크립토 법안 뭐 알트 ETF, 스테이킹 ETF 뭔가를 계속 이렇게 미국에서 밀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로 베팅을 한다? 상상만 해도 정말 어,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샀다 팔았다 한다든지 공매도를 친다든지 한번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친구들은 뭐 해가 지나고 하면 할수록 가격은 꽤나 올라 있지 않을까. 물론 변동성은 굉장히 크겠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7월에서 8월, 뭐 정확히 여름이죠. 이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3, 4개월 전쯤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관세 전쟁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미국에서 이제 미친 듯이 유동성을 끌어올릴 것이다. 뭐 규제 완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SLR이라고 해서 이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여름에 완화한다고 이미 한 4월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스캇페센트도 당연하다고 밀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 비중을 낮춰주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하고 있죠. 지급 준비금, 뭐 부도 날까봐, 뭐 뱅크런 올까봐 어느 정도는 들고 있어. 뭐 한 5% 들고 있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낮춰주면 어떤 효과가 있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겠죠. 조금은 좀 덜 가지고 있어도 되는구나. 그럼 남는 돈을 은행들이 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레버리지를 굴리겠지만 당연히 미국 정부는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채 사라는 거죠. 국채 지금 안 팔리고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있다. 니네들 뭐 다른 것도 하지만 국채는 무조건 사야 돼. 그러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이제 사니까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름에도 유동성이 상승이 예상이 되는 뭐 이건 직접적으로 한 방에 막 푹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사이클 탑으로 올라가는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도 있다는 걸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어, 코인과 AI의 상승을 위해서 25년은 용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말 총동원하는 유동성을 올리기 위해 총동원하는 25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4년 사이클이 깨졌다는 말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이클 탑이 조금은 뒤로 밀리더라도 엇비슷하게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앞으로도 당선되는 미국의 모든 대통령마다마다 반드시 인기를 얻고 싶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누구보다 상승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처음에는 관세부터 휘둘러서 그렇지 결국은 참았던 이 상승 욕구를 누구보다도 분출시킬 거라 보기 때문에 올해는 절대로 뭐 관세가 무섭네, 침체 확률이 몇 프로네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